저희 프로젝트는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결심입니다. 결심. 그렇다면 이 결심을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지금과 같은 연말 그리고 연초가 아닐까 합니다. 다들 한 번쯤 운동이나 금연 그리고 영어 공부 등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결심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은 보통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실제 약 8%의 사람만이 새해 결심을 제대로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회사 생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은 좀 절실히 느끼고 단어부터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지하철 출퇴근 그 짜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장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불편한 점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단어 검색 등록의 불편함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검색할 때 그 단어를 일일이 타이핑하고 검색하고 또 혹여나 또 잘못 입력하면 또다시 검색, 등록. 이러한 검색 등록의 불편함은 어떤 공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암기 주기 관리의 부재입니다. 다들 한 번쯤 영어 단어를 공부하면서 단어장 앞부분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시는데 뒷부분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하더라고요. 즉, 학습에 대한 주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무분별하게 암기를 하게 되고 결국 쉽게 기억에서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단어 학습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저희 프로젝트인 리멤버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주요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불편한 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삑사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촬영을 통한 단어 검색, 그리고 두 번째는 챗봇을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기 주기 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어 검색 등록의 불편함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봤습니다. 즉,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촬영을 하면 개수에 상관없이 한 번에 검색 그리고 등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보셔야겠죠? 이렇게 원서를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이때 촬영을 하면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필요한 단어만 검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챗봇을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오늘 틀린 단어가 뭔지, 자주 틀리는 단어가 뭔지 그런 게 궁금할 때 우리 챗봇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현황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영어 공부에 대한 팁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기 주기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내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그리고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복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주기적인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고, 그 결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이 소멸되는 그 시점을 고려해서 복습을 하는 학습법입니다.
저희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각 단어에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주기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 자동화된 학습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는 자동 학습 관리 프로그램 리멤버 미입니다. 그럼 저희 기능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순서는 다음과 같이 로그인, 서치, 스터디, 챗봇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장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반해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나만의 단어장과 단어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의 정보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받도록 구현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시고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마친 사용자는 검색을 통해 원하는 단어를 나만의 단어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플에서는 두 가지 검색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를 통한 검색입니다. 카메라를 통한 검색은 사용자가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시고 왼쪽 상단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자는 체크하여 나만의 단어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창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단어와 뜻을 제공하고 해당 영단어에 알맞는 그림과 문장을 크롤링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한 검색은 어더와 같은 관사 그리고 전치사 또는 have, has와 같은 단어 원형의 형태서로 확인하면 필요한 단어만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앞에 보이는 I love you, she loves me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I와 you, she, me는 지시대명사로 제외되고 love와 loves를 비교하여 원형에 해당되는 love만 사용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러브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검색을 통해 단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다 보면 다들 오타를 내서 다시 한번 검색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 forward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싶은데 실수로 R을 빼서 forward라고 입력해버렸네요. 저희 검색 시스템은 이런 오탈자를 자동으로 수정하여 사용자에게 올바른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단어를 등록했으니 등록된 단어를 이용해 학습을 해야겠죠.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하루에 한 번 각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오전과 오후 푸시를 통해 사용자에게 인지시켜주고 푸시받은 사용자는 푸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습과 주기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단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서는 단어를 안다, 모른다로 구분하게 되는데 모른다고 했던 단어는 재시험으로, 안다고 했던 단어는 주기 관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 관리로 이동된 단어는 다음 날부터 시험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우선 학습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어 중 3단어를 아는 단어로 체크해보고 나머지 2단어는 모르는 단어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학습에서 알고 있다고 체크한 새 단어는 망각곡선의 일정한 주기에 따라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는데 이 주기는 1일, 3일, 7일, 14일, 31일에 해당되며 시연을 통해 실제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저희가 안다고 했던 단어는 위에 보이시는 새 단어이고 이튿날째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과 4일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째 되는 날은 전날 안다고 했던 단어 3개와 첫날에 안다고 했던 단어 3개가 합쳐서 총 6개가 시험에 등장하게 되며 첫날에 알았다고 했던 단어 폴리스, 버그, 헬프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른다고 체크했던 단어들은 5일 주기로 사용자에게 재시험을 볼 것을 요청합니다. 재시험은 학습과 동일하게 안다와 모른다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은 사용자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많이 틀린 단어 또는 암기 현황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챗봇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면 챗봇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인사말이나 오늘 내가 틀린 단어가 무엇인지 또는 영어 회화 팁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연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사용된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한 기술들과 그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구글 비전 API. 두 번째는 챗봇 서비스를 위해 사용한 mindmap.ai. 세 번째는 알림 메시지 전송을 위해 사용한 구글 파이어베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구글 비전입니다. 사용자가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노드 서버를 통해 비전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비전에서 인식된 텍스트를 JSON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노드 서버에서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내추럴 API를 통해 토큰화, 형태소 분석을 거쳐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다음은 챗봇 서비스를 위해 사용한 마인드맵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대화 내용을 노드 서버를 통해 마인드맵으로 전달하면 마인드맵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의 의도와 객체를 분석해 대화 내용에 알맞은 JSON 데이터를 노드 서버로 반환합니다. 노드 서버는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암기 현황, 자주 틀린 단어 등의 기록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결과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다음은 알림 메시지 전송을 위해 사용한 구글 파이어베이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각 사용자의 고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노드 서버의 주기적인 동작을 도와주는 스케줄러 모듈을 통해 매일 새벽 지정된 시간에 알림 메시지 전송을 위한 설정을 합니다. 지정 시간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와 알림 내용이 설정된 JSON 데이터를 파이어베이스로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주기관리가 서버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 서버에서 하루에 한 번 모든 사용자의 학습 상태와 각 사용자의 단어장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사용자의 상태에는 학습과 복습, 그리고 지연 상태가 있으며 학습 상태인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복습 상태의 사용자에게는 이전에 모른다고 체크했던 단어들의 학습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용자의 상태에 맞게 제공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학습을 진행할 때 스프링 서버를 통해 업데이트되고
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 테이블과 주기관리 테이블에 저장되며 두 테이블은 병렬로 주기관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정해야 되는 지점이 많은데 저희 팀은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자주 접근하는 것은 서버에 부하를 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프로시저와 트리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접근으로 최대한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주요 구성입니다. 서버는 스프링과 노드 서버를 REST 방식으로 구현했으며 노드 서버는 외부 API 활용과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했고 스프링 서버는 회원가입, 시험 데이터 전달 등의 기본적인 CI/CD 작업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을 위해 서버는 스프링과 노드의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 하이브리드 앱 제작을 위한 코르도바, 사전 API인 글로스비, 오탈자 수정을 위해 구글 서치 엔진 등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설명을 마치고 팀원 소개와 에필로그로 저희 프로젝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분은 제 막내고요. 준학이라는 친구인데 저희 이 과정을 와서 처음 코딩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슈퍼 루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저희 큰형, 홍민이 형인데요. 저희가 이제 3명이서 특히 또 남자 3명이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기둥이 돼서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장이 진소입니다. 에필로그를 끝으로 저희 프로젝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 야구 게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웹사이트를 처음 만들어 보면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도서관리 시스템까지 정말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많은 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냐 하면 당연 프로젝트 기간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특히 뭐 팀워크 활동이라든지 아이디어 구상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 부분까지 정말 그 새로운 영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그럴 때 조금 포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팀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화이팅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 성장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포기하면 그 순간이 프로젝트 종료입니다. 감사합니다.